남들보다 행동이랑 걸음이 느리니까 단체 여행을 거의 포기해야 됩니다. 왜? 남들에게 민폐를 주니까. 그것도 내 돈 주고 민폐를 주는 꼴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또 가더라도 혼자 가게 되고, 혼자 가면은 내가 부딪혀서 멍이 들든 다치든 천천히 가든 사고가 나든 전혀 눈치 볼 필요가 없죠. 나만 다치면 되니까. 안녕하세요, 태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말한 대로 시각장애인이 왜 여행을 싫어하는지, 또 좋아하더라도 여행이 왜 힘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간다고 쳐보죠. 그러면 5번 게이트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제가 그 5번 게이트를 잘 찾지를 못합니다. 초행길에는. 그게 5번이든 6번이든 7번이든 그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게. 또 한 번은 제 사촌 동생이 미국에 간다고 하길래 마중도 갈 겸 같이 인천공항에 갔죠. 그리고 동생이 2번 게이트에 가면 된다고 해서 동생이랑 같이 2번 게이트를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동생은 통화 중이라서 주로 제가 찾으러 갔는데, 근데 아무리 걸어도 2번 게이트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못 보고 지나쳤던 거죠. 그렇게 큰 이정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인천공항 그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정표 하나가 엄청 큽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못 봤던 거죠. 시야가 좁아서.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이건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다른 날에도 내가 놓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물론 초행길에 자주 가는 데는 괜찮은데 초행길에는 상상 이상으로 놓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혼자 여행을 하면 안 되겠다. 해외여행은 더더욱이고, 만약에 내가 가더라도 돈도 시간도 넉넉하게 잡아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돈도 시간도 넉넉해질 날이 없으니까 영영 못 가겠죠. 제가 혼자 여행을 가면은 비행기 시간이나 예약했던 버스, 또 관광지 이런 곳에 절대로 제때 못 갑니다. 절대로까지는 아니겠지만 10번 중에 8번은 지각을 할 겁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이 쫓겨서 즐기지도 못하고 1시까지 가야 하는데 이제 근처에 가서 남들은 5분 만에 찾을 거 나는 이제 10분, 20분 이렇게 걸리니까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꼴이 되는 거죠. 또 단체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행이 저를 놓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일행을 놓칩니다. 이게 시야가 좁으면은 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많은 유명 관광지에서는 제가 일행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시야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리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시각장애인에게 제일 무서운 거는 바로 계단입니다. 그리고 포기한 거는 사람. 특히 계단에 그 미끄럼 방지 띠가 없으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 계단에 경계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한수부터 나오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러면 몸이 경직될 수밖에 없고,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발목을 삐면은 골절이나 인대를 크게 다치게 되는 거죠. 가끔은요, 제 눈이 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이 다음 칸이 계단이 끝이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놓고는 그 끝이 아니라 계단이 한 개 더 있었던 거죠. 그러면 발을 헛디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몸이 휘청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리를 삘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2번이나 크게 삐어서 인대도 많이 늘어나고 골절도 되고, 근데 병원에서는 치료법이 없대요. 그래서 저에게는 계단에 있어서는 계단만큼은
그 손잡이가 필수입니다. 특히 계단이 있는 관광지라면 제에게는 아주 위험한 코스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막상 말하다 보니까 시력이 나쁜 사람들에게는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괜히 좀 머쓱. 자, 이처럼 남들보다 행동이랑 걸음이 느리니까 단체 여행을 거의 포기해야 됩니다. 왜? 남들에게 민폐를 주니까. 그것도 내 돈 주고 민폐를 주는 꼴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또 가더라도 혼자 가게 되고, 혼자 가면은 내가 부딪혀서 멍이 들든 다치든 천천히 가든 사고가 나든 전혀 눈치 볼 필요가 없죠. 나만 다치면 되니까. 참고로 이 시야가 좁다는 게 좌우만 좁은 게 아닙니다. 상하, 좌우 네 곳이 좁은 거죠. 자, 남들이 여기를 주시할 때 남들은 이만큼 보이는 것들이 저처럼 시야가 좁은 사람들은 요만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보이는 것과 요만큼 보이는 이 갭, 이 사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수동으로 여기를 봐야 합니다. 상하 좌우가 되겠죠. 물론 대각선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남들보다 4배 이상으로 눈을 굴려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행동이 남들보다 4배 이상으로 느릴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남들보다 힘들다 보니 잘 안 나가게 되고, 나가면 엄청 피곤하고, 또 익숙해지려고 하면 자꾸 새로운 곳에 가자고 하고, 내 시야는 더 좁아져 있고 미치는 겁니다. 응? 자, 영상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때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